네, 이번에는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또 많은 훈풍을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이분 굉장히 뵙고 싶었거든요. 아, 처음에 그래요? 리포트가 나왔을 때 이 바이오는 강하나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센스 있어서 이분 누구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또 하우스에서 나와서 제가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레포트를 내신 거를 봤는데 그리고 관련된 종목도 있다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핫해요. 네, 맞아요. 핫한데 CDMO라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이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CDMO라는 얘기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CDMO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CDMO가 뭐고 왜 그런지 이 부분부터 조금 얘기해 볼까요? 일단 CDMO는 바이오약품이 좀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이제 바이오약품을 좀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해주는 기업들을 말하고 있고요. CMO는 이제 완제약품을 생산해주는 거라면 CDMO는 그 안쪽에 있는 원료까지 생산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CDMO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항체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규모화 경제로 돈으로 좀 공장을 크게 만들어서 가능을 했다 하면 최근에는 CGT, 셀 진 테라피 같은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쪽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CGT, CDMO까지 좀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지시셀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외에 대기업들이 최근에 CGT, CDMO를 많이 인수했거든요. 롯데도 인수하고 이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면서 CDMO부터 인수한다라고 하는 점은 아무래도 성장성이 있어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그걸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대신 좀 위탁 생산을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 그렇다면 이 바이오라고 하면은 이 철수와 영희처럼 거론되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무뎌지곤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이벤트를 계속해서 좀 가져가도 될까요? 사실 코로나는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제 백신을 만든다, 치료제를 만든다 해서 기대감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호흡기계 쪽 매출이 좀 큰 제약사들은 또 많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모더나와 관련주였던 기업들 또한 좀 반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국내 확진자가 사실상 거의 없어서 네. 기대감을 가지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은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이슈는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워낙 코로나라는 워낙 큰 이 팬데믹 때문에 이 자라보고 뭐 소뚜껑 보고 놀라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라서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소멸되고 다른 모멘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반기 되다 보면 이런 뭐 질병이나 이런 우리가 예상 못하는 이벤트가 말고 조금 예상 가능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보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반기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있나요? 일단 4월부터 학회들이 대면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좀 임상 데이터나 이제 미팅에 대한 좀 기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빅파마들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다는 점과 바이오텍들의 임상 데이터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면서 코로나 때 좀 지연되었던 임상들 그리고 지연되었던 임상 오픈 모멘텀들이 하반기에 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학회가 달마다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임상 모멘텀을 가장 바이오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자세히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승전 바이오다라는 리포트도 나오던데 최근에 많이 또 회의들이 앞두고 있죠. 일단 9월 학회가 꽤 큰 학회이기 때문에 ESMO라고 나가잖아요.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유럽 암학회입니다. 아, 암학회. 그래서 9월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좋은 데이터를 오픈할 만한 기업들이 좀 있고 그 외에 해외 기업들도 이제 코로나 때 만약에 임상이 조금 지연됐더라면 하반기부터는 조금 나올만 하다라는 데이터들이 좀 있기 때문에 9월 에스모, 10월 ACR, 11월 SITC, 그리고 12월 애쉬까지 좀 대면 학회들이 좀 순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빅파마들이 지금 현금이 너무 많아요. 이제 빅파마들의 쌓인 현금과 이제 바이오텍들에 필요한 이제 자금들이 이때 좀 M&A나 라이선싱 딜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오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 안에서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어떤 기업을 저희가 콕 집어서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국내 바이오텍들이고 네. 해외 빅파마들의 실적이 좋으면 국내 기업들도 좀 같이 오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서 지금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면서 빅파마들 실적 좋아서 지금 국내도 좋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별개로 해외 바이오텍들의 임상 결과가 만약에 좋았다. 카티에서 최근에 데이터가 좋으면서 국내도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더불어서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10월에 AACR에서 C797S라는 암종에서 되게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데이터가 처음 나오게 될 거고요. 보로노이가 전임상 단계의 데이터를 오픈하기는 하지만 GDC라고 해서 약물 설계를 확실하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전임상과 임상 1상 데이터의 괴리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가 좀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에이비온 같은 경우 9월에 에스모에서 CME저해제에 대한 임상 2상 첫 번째 코호트 결과와 병용 투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픈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용 투여 전략이라 하면 CMET이라는 변이가 타그리소라는 항암제를 먹었을 때 변이가 일어나는 유전자 중 하나거든요. 근데 CMET저해제들이 대부분 독성이 강한데 이번에 에이비온의 임상 1상 데이터가 4월에 나왔을 때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좀 전략적으로 병용 투여에 대한 좀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 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인 NK세포에서 좀 대표적인 GC셀이 이제 12월에 이제 임상 1상 중간 데이터를 처음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임상 데이터를 오픈하는 게 이제 초기 유효성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GC셀과 NK맥스 아무래도 이번 하반기에 임상 1상 데이터들 나오는 게 기본적인 바이오텍들의 초기 임상 데이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NK세포는 해외에서도 후기 임상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고 이제 국내와 해외에 있어서 NK세포 쪽은 기술력의 괴리와 기술력의 진전도, 임상 진전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초기 임상 데이터만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있는 임상 학회 모멘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좀 중요한 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벤트 이런 회의들이 있을 때 그걸 앞두고 있어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지켜보고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회의가 있었을 때 기대감보다 좋게 나오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잘 갈 거고요. 추가적인 딜이 나오면 더할 나위 없는데 사실상 대부분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팅이 있더라도 빅파마들과 30건의 회의 이렇게 네. 했는데 이제 딜이 안 나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기대감을 갖다가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기술력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가 조금은 기대감만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에는 지금이 기회이고 오히려 뉴스에 이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하고 근데 변동성의 근거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딜이 일어나면 우리 상방으로서의 변동성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이 조금 기회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슈에 팔아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 근데 뭐 네. 딜이 없어도 임상 데이터가 좋으면 또 이제 계속 가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가능하나 애널리스트 함께하셨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마감 지수도 함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